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출석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은 우리 줌에 채팅창 있으니까 채팅창에다가 네,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C 언어 개발의 이제 기초 역량, 기초 역량을 맡게 된 용성중 교수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 메일 주소는 여기 화면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새로 오신 분, 어, 혹시 그 참가자의 주영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이 허주영님 맞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체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제 이름은 용성중이고요. 밑에 메일 주소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총 시간이 10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요일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이렇게 이제 한 주에 이제 이틀씩 매일 이제 이틀에 1시간씩 이렇게 해서 총 10시간, 10시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어떻게 보면 뭐 길으면 긴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저녁에 이제 또 귀한 시간 투자해서 이제 또 수업을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길으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이 10시간 동안은 뭐 이렇게 진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시언어에 대해서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언어를 조금 이제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코드들도, 여러분들 같이 코드들도 한번 입력을 해보고, 같이 입력해가면서, 뭐, 진도보다는 같이, 그 말씀대로 같이 이제 코드도 입력해보고, 제가 이제 내용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실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표상으로는 제가 이제 함수까지는 진행하겠다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한번 이제 열심히 한번 탐수까지 나갈 수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친숙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언어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교재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나 뭐 이제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과 좀 친숙해지는 그런 게 이제 먼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언어와 좀 친숙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어, 중요한 이런 저녁 시간까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어에 그만큼 프로그램 언어에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이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여러분들 이제 학창 시절에 다 우리 외국어, 한국어 말고 이제 외국어 다 배워보셨죠? 네. 그래서 뭐 제2 외국어도 있었고 영어는 이제 기본으로 학창 시절에 과목으로 있었죠. 자,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랑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랑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우리 이제 나라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영어권에서는 이제 영어라는 거를 쓰고 일본은 일본어를 쓰고 중국은 중국어를 쓰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어를 쓰죠. 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자, 이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제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컴퓨터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C라는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C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컴퓨터랑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먼저 뭐 파이썬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바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뭐 언어들도 수없이 다양하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언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C라는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C라는 언어를 이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은 또 한없이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을 하시고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또 배울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간단하게 프로그램 뭐 이런 소개를 드릴 거지만 우리는 이제 C라는 애를 이제 사용을 할 거잖아요. 이 C라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단어, 그 단어가 여러분들 혹시 몇 개가 사용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이몇 개의 단어, 그러니까 몇 개의 명령어라고 이제 봤을 때 물론 이제 많이 있겠지만 보통 32개에서 44개 정도, 44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주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키워드가 32개에서 한 44개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주요 키워드.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는데 많이 쓰는 것들을 한 그 정도만 쓰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컴퓨터랑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어떤 연산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함수, 명령어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함수 이퀄 명령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함수라는 게 이제 정확히 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거를 배우지 않고도 처음부터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이제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하게 이제 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함수 형태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키워드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한 언어,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성할 때 주요 키워드가 32개에서 44개 정도. 그 다음에 뭐 연산자도 뭐 한 40개 정도의 어떤 연산자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40개를 뭐 다 쓰진 않을 거고, 자, 거기서도 이제 40개를 다 써도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특수 기호 같은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한 10개 같은 뭐 특수 기호, 뭐 구두점, 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어떤 게 구두점이고 어떤 게 이제 연산자고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실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많이 이제 어렵게 이제 느껴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활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친숙해진다,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라고 이제, 그래 익숙한 시간이 찾아오면은 어, 편하게, 금방, 그때 이제 처음 배웠을 때는 그렇게 이해나 아니면 어려웠던 점들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나면은 금방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렵다, 막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어, 편안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 뭐 이런 게 간단한 이제 개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C 언어가 이제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프로그램, 뭐, 프로그래밍 언어, 뭐, 프로그래머, 이런 이제 용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모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많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대표적인 예로 뭐 유튜브라든지 메시지 아니면 전화, 카카오톡이라든지 엑셀, 한글 또는 크롬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있죠.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앱이라고도 부르죠. 줄여 어플리케이션은 뭐 줄여서 이제 앱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다 프로그램이라는 다 소프트웨어라는 동일한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앱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동일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 프로그래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 언어라고 부르듯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한글이나 엑셀이나 포토샵이나 크롬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 언어, 뭐 여러분들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시게 되면은 뭐 일단은 우리가 문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한글이 되고 엑셀이 되고 포토샵이 되고 크롬이 될까 이런 궁금증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언어, 그러니까 컴퓨터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법. 우리 영어나 뭐 일본어, 중국어 배울 때도 문법을 먼저 배우죠. 우리가 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언어에 사용되는 규칙, 이런 것들, 그죠? 문법,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죠?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듣고, 리스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벽한 이제, 원어민처럼, 언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우리가 이제 기본 문법,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언어를 써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살들이 이제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뭐 한글이나 엑셀이나 포토샵 이런 것들은 역시 이 언어를 기반으로 기초로 해서 문법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GUI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화면에 우리가 보시는 지금처럼 보시는 이제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의 창 모양이 있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창이 실행이 되고 그 안에 메뉴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런 메뉴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이제 동작을 하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이 기본 기초 문법만 가지고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는 없죠. 간단하게 그냥 화면에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만들 수 있어도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작동하는 그런 창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다른 이제 살들 그런 기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더 이제 사용을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기초가 탄탄해야 그런 이제 프로그램 이제 다른 이제 기능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웹상에서,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 기초 문법을 익히고 나서 거기에 이제 웹에서 돌아가는 또뭐 프레임워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또 활용을 해서 C 언어로 되어 있는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또 통해서 그런 이제 웹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로 이제 문법을 배우고 그 내가 C 언어 문법을 통해서 컴퓨터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 능력이 이제 생기면은 거기에 이제 웹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거,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그런 기능들을 이제 더 같이 이제 사용을 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기초가 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 이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언어들을 선택을 해서 그 언어들을 계속 활용하고 익숙하게 친숙하게 되어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더 확장이 돼서 그런 이제 GUI 프로그램이라든지 웹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나 앱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프로그래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양하게 배우죠. 다양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C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C를 가장 먼저 배우죠. C를 가장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배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C에서 뭐 C++, C#, 그 다음에 뭐 MFC는 요즘에 없겠죠. 예전에는 이제 MFC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C를 배우고 나서 뭔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MFC라는 것들을 또 이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객체지향형 이제 언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뭐 이제 자바를 배운다거나 요즘은 이제 파이썬 많이 배우죠. 파이썬을 배운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웹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뭐 PHP를 한다거나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리액트도 있고 앵귤러도 있고 그죠? 자바에 뭐 스프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에서 이제 웹 프로그램은 JSP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어떤 취업을 원하는 그런 분야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공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다루는 이유는 또 따로 있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떤 이제 그런 이제 업체, 기업에서 어떤 이제 언어를 이제 요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서 여러 개 다양한 언어들을 접하고 그 중에서 내가 잘 맞는 것 또는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언어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이제 결과가 있겠죠. 자, 그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컴퓨터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악기 음악 연주하는 거에 비유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악기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자바를 배우게 되면 그 자바를 가지고선 어떤 이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그런 GUI 프로그램을 또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또 활용을 하고 자바와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웹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뭐 스프링이라든지 JSP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음악 연주랑 거의 똑같이 이루어져 있다,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 같은 경우도 이제 C라든지 뭐 아니면 C++이라든지 C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웹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 PHP, C 기반으로 만든 언어가 이제 PHP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PHP를 활용해서 우리가 웹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악 연주와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자들은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언어들이 종류가 이제 다양한데 또 얘네들을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론트 엔드라는 게 있고요. 백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론트 엔드는 이제 영어 자체가 이제 프론트 엔드. 그래서 웹이나 앱을 사용하는 유저.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직접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 즉 유저가 눈으로 보는 화면, 모든 화면들의 요소를 개발하는 쪽을 우린 프론트엔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웹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사이트 주소를 치고 입력을 해서 딱 들어가면은 웹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이미지 아니면 뭐 움직이는 슬라이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양식 그 로그인하기 위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화면 스마트폰에서도 우리가 이제 앱 같은 경우도 어떤 메뉴 버튼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그런 보여지는 것, 실제 보여지는 그런 분야를 개발하는 쪽을 프론트엔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백엔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죠. 로그인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생성을 하죠. 자, 그러면은 그 회원가입을 했을 당시에 내가 입력한 그런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그죠? 저장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로그인할 때 내가 생성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회원가입, 회원가입할 당시에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는지 체크를 하면은, 아, 이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저가 이제 누군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처리들, 그러니까 회원가입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로그인 처리를 위해서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가입했을 당시에 저장해 놓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찾아서 그게 똑같은지 확인하는 작업.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을 백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뭐 게시판 같은 거. 자, 게시판, 우리 웹상에서 게시판 같은 경우도 제목하고 글쓰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제목, 뭐, 그 다음에 글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첨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면은 그 내용이 저장이 되고, 저장된 내용이 목록으로, 그죠? 게시판 목록으로 보여지고, 제목을 눌렀을 때, 실제 이제 상세 내용이 이제 볼 수 있는, 자, 그런 보여지는 부분들은 프론트엔드라는 부분이 처리를 하는 거고, 실제적인 그 데이터들의 입출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입출력을 위한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인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는 공간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공자이신 분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DB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거나, 입력받은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서 다시 화면에 보여주거나, 이런 이제 보여지지 않는, 눈에는 보여지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들이 처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백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엔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C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제 그런 백엔드 처리를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이제 쭉 있고요. 그래서 C를 가지고는 이런 처리를 하진 못하지만 그 C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웹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뭐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바로 하지만
어,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다시 이제 어떤 C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제 언어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은 뭐 이제 C랑은 별개지만 우리가 이제 웹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화면 그냥 모니터 화면에 그냥 글자 텍스트로만 쭉 나타나도록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뭐 이제 다 그런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는 다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냥 검은 화면에 글자들이 그냥 쭉쭉 순차적으로 나와서 어떤 이제 명령을 할 건지 뭐 이렇게 목록이 골로라고 하면은 뭐 번호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은 어떤 데이터 입력하라고 하면 데이터 입력하고 그런 처리들을 이제 그냥 텍스트로만 UI가 그냥 텍스트였던 거죠.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처리들은 다 C로 했었죠. 근데 이제 윈도우가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 C라는 애로 또는 이제 뭐 파이썬이라는 애, 뭐 기본적인 그런 자바라든지 이런 애들로는 이제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파생돼서 뭐 이 C나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이제 또 계속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제 언어의 기반이 C로, 뭐 모든 언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C가 대표적이긴 해요.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전공자이신 분들은 아마 신입 이제 1학년 이제 입학하시고 나면은 가장 먼저 배우시는 게 C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운전을 하는 거를 예를 들면 그냥 SUV 오토 SUV를 운전하던 사람이 뭐 45인승 버스를 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좀 부담스럽겠죠. 네, 그러니까 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군다나 이제 그런 대형 이런 버스나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오토가 아니라 스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 45인승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 승용차나 SUV를 운전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식은 죽 먹기겠죠. 되게, 어,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운전하는 뭐 부담이 없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C가 이제 뭐 다른 언어들보다 이제 가장 많이 먼저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의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이제 그래서 C를 이제 뭐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언어 하나만 잘 익숙하게 잘 익혀두시면은 다른 언어를 배우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거의 프로그램 언어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문법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여러 개의 이제 언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C를 이제 배워주시게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컴퓨터랑 의사소통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또 살짝 이제 또 분류를 해놨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자 크게 이 컴파일러라는 언어와 스크립트라는 언어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 언어는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기계어로 일괄 번역한 후에 번역이 완료된 파일을 실행하는 언어를 우리는 컴파일러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이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컴파일러 언어는 C++, 자바 또는 C샵을 우리는 이제 컴파일러 언어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 언어는 소스 코드를 한 줄씩 읽어서 실행하는 거. 컴파일 없이 바로 그냥 코드를 바로바로 해석해서 바로바로 실행해주는 그런 언어들을 스크립트 언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펄이라는 이런 이제 게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는 이제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뭐 인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항상 이제 상위권에는 C랑 뭐 이제 파이썬, 자바,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상위권에 있다는 얘기들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C나 뭐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울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는데 뭐 1위에 뭐 C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가장 C가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 또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또 그 파이썬만의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다 언어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뭐 내가 이제 전공자로서는 이제 뭐 언어를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랑 잘 맞는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제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잘 배워두시고 친숙해 주시면은 다른 언어를 이제 다시 공부를 한다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 되게 수월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초적인 문법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언어들이 그래서 하나만 잘 배워두면은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로 나눠진다라는 것만 지금은 이제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프로그래밍 언어 점유율이 나오는데요. 뭐 티오베라는 것도 있고 뭐 PYPL이라는 구글의 이제 한 달 검색 순위에서 뭐 나타나는 이런 이제 인기 언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좋은 거고요. 그냥 우리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한 그냥 참고 사항으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이제 다양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언어가 이제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또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접해보시고, 내가 이제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거를 이제 뭐 픽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쓰기 편한 그런 이제 언어가 있다. 나한테 뭐 딱 맞는, 잘 맞는 언어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자료는 제가 오늘은 아마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자료는 제가 이번 주에 잘 정리해서 오늘 수업했던 거나 그다음에 차후에 이제 수업할 그런 자료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내용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자료는 이번 주에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C가 이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랑 컴퓨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차례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의사소통을 하는데, 즉 이제 뭐 의사소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 차례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는지 컴퓨터한테 순서대로 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순서대로 우리가 이야기한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시키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요즘은 그죠? 이제 챗GPT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그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에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줘야 컴퓨터는 그 명령을 이해하고 우리가 시킨 일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필요한 이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뭐 C 언어가 이제 가장 꾸준히 선택받는 큰 이유.
그러니까 항상 전공에서도 컴퓨터 이제 전공이나 이런 전공에서도 C를 가장 먼저 배우는 C를 이제 계속 기초로 이제 많이 배우는 그런 이유는 호환성 때문입니다. 호환성. 네.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고급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쉽게 자연에 가까운 명령어를 제공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고급 언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예, 어떤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 그러면은 뭐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물론 이제 그런 이유로 배우기도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이제 취업해서 그죠? 프로그래머가 돼서 프로그래머가 돼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그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고 시키면 나는 또 컴퓨터한테 이런 일을 해줘라고 일 처리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 고객이 고객의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객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런 요구 사항을 가장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요리의 레시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될 수 있게 프로그램에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기술을 해놓는 게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고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고객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기술해 놓은 게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컴퓨터한테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그래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양하게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구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이제 스크립트 언어가 있었고 컴파일러 언어가 있었죠. 자, 그 전에 이제 또 구별을 하는데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게 명령어로 구성된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하고요. 또 보통 이제 기계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고급 언어는 이제 사람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언어 형태, 그죠? 영어를 써서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고급 언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C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뭐 자바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현 시대에 쓰고 있는 그런 언어들 있죠? 그게 이제 고급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탄생 배경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고 가시면 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는데 B 언어가 있었어요. 실제 B라는 C 언어 전에 B 언어가 있었고 이 B 언어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게 C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B 다음에 C니까 알파벳이 그래서 C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뭔가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 언어를 개발한 사람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 뭐 파이썬 뭐 뱀을 의미하죠. 그런 이제 뜻으로 이제 많이 짓긴 했는데 C 언어는 실제 B 언어가 있었고 그 B 언어를 발전시킨 게 C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C 언어의 장점, 그러니까 C 언어를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이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계 지향적인 저급 언어와 문제 지향적인 고급 언어의 장점만을 반영한 게 C 언어. 그러니까 고급 언어이긴 하지만 기계 언어인 저급어에도 가까운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런 장점이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자료형과 연산자로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의 어떤 함수의 집합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서 모듈화가 용이하다라는 게 있고요. 이식성이 좋다. 이식성이 좋고 모든 함수가 순환 구조이고 그다음에 자료의 주소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포인터를 이제 제공한다. 자체 입출력 기능이 없어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입출력 명령을 수행하고 하드웨어와 관련된 장치를 제어하기 쉽고 구문이 간결하고 배우기 쉽다라고 이렇게 장점이 나왔지만 이제 실제 C 언어가 등장했을 때 그런 이런 이제 장점이지만 여기에서는 장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죠. 이 C 언어보다 구문이 더 간결한 파이썬이라는 게 나왔고 그죠? 모든 이제 언어들이 하드웨어와 이제 잘 인식이 되기 장치가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C 언어를 하드웨어 장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제 우리 냉장고라든지 그죠? 냉장고라든지 은행에 가면 ATM기라든지 이런 이제 제품들이 있죠. 그런 이제 제품들도 하나의 컴퓨터란 말이죠. 예. 그 냉장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온도를 설정하면 그 온도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컴프레셔가 쫙 돌아서 온도를 낮췄다가 그 설정한 온도까지 또 가면은 동작을 멈추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이제 또 동작을 해서 온도를 낮추고 그런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죠. ATM기도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나 ATM기도 이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또는 입금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계좌 이체한다거나 어떤 이제 좀 제한적인 기능들을 하는 그런 이제 소규모 이제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하드웨어나 그런 제품이나 이런 장치, 즉 하드웨어적인 그런 장비에는 이런 시언어들이 많이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죠. 요즘에 이제 또 자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윈도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리눅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보통 이제 요즘은 웹에서, 그죠? 웹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C보다는 그런 이제 분야가 이제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이제 자바를 쓴다거나 아니면 파이썬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이제 그 분야가 이제 크니까 이제 언어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이슈가 되고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 C 언어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C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식성, 호환성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나 잘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있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것이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프로그램 개발 시 첫 번째로 수행하는 단계.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그냥 바로 그냥, 그죠? 어, 그 컴파일러 설치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C 언어를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하고, 바로 그냥, 그죠? include, 스튜디오 H 하고서 이제, int, void, main void 하고, 중괄호 열고, 바로 이제 입력부터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처음에는 쉬워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어, 나랑 프로그램이 잘 안 맞는구나 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들이 다 진행이 되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취업을 하거나 이제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은 이런 단계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사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획이 끝나면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제 관리, 기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같이 진행이 돼서 하나의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한글 프로그램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MS 오피스의 제품이 나온다거나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실제 코딩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개인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아니면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코드를 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이제 형태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로 옮기면은 프로그램이 조금 더 뭐 쉽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그래도 쉽게 이제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제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 놓은 게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반복이 되고 자연어, 의사 코드 또는 순서도 동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 코드, 슈도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작성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 얘기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뭐 학사 일정 관리를 위한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학사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좀 시작하고 끝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장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 자연어가 그냥 사람이 쓰는 언어, 한국어든 뭐 중국어든 뭐 영어든 그런 언어를 써서 문장 형태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면은 뭐 월은 1부터 10위까지의 숫자만 허용을 한다. 그 다음에 월 구분은 알고리즘 1에 뭐 적용을 하고 월별 스케줄은 뭐 명세서 1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 형태로 쓰면 되는데 뭐 이것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뭐 계산기를 내가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냥 코드로 옮기는 게 아니라 먼저 그냥 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산기를 만들 건데 어떤 계산기를 먼저 만들 것인가? 그래서 뭐 더하는 뭐 정수라는 숫자를 2개 입력받아서 더해주는 계산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문장 형태로 쓰는 거죠. 문장 형태로. 그래서 뭐 1 하고선 뭐 사용자로부터 제가 펜이 아니라 마우스라서 이렇게 쓰고 말로 할게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2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다라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입력받는다라고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으니까 2개의 정수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다라는 이제 문장을 첫 번째로 쓰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나는 더하기 해주는 계산기를 만들 거니까 그죠? 입력받은 두 정수를 뭐야? 더하면 되겠죠? 더한다 라고 문장을 써보는 거야. 자, 세 번째, 결과값을 뭐 하면 돼요? 출력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얘가 바로 계산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C 언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듣는 C 언어라는 코드를 안 썼지만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문장 형태로 먼저 써보는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다. 입력받은 두 정수를 더한다. 그다음에 결과값을 출력한다. 라고 이렇게 문장 형태로 쓰고 얘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코드로 컴퓨터가 알아듣는 C 언어라는 코드로 사용을 해서 다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어떤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걔를 그냥 바로 코드로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그냥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죠? 외국인을 만났을 때 당황을 하는 거죠. 외국인이 이제 영어로 이제 막 말을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어떤 단어가 들렸고 그 단어를 막 해석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한 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당황하듯이 자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코드를 그냥 바로 이제 코드로 옮기려고 하니까 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프로그램,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형태, 순서도 형태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실제 C 언어 코드를 사용해서 작성해 놓은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사용한 것처럼 문장 형태, 사람이 우리 한국 말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즉 자연어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의사 코드, 슈도 코드라고 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지만 진짜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작성해 놓은 문장 형태로 작성해 놓은 코드를 의사 코드, 영어로 이제 슈도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형태로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들 건지 그런 것들을 먼저 문장으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그런 언어, 그죠? 한글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우리 C 언어 코드로 다시 옮기면은 조금 더 프로그래밍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자, 여기 이제 알고리즘, 문장대 형태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이 많아지는, 뭔가 처리할 내용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월 구분은 알고리즘 1을 뭐 적용하고, 월별 스케줄, 그러니까 월별 무슨 스케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자세한, 많은 내용들은 이 알고리즘, 이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에 다 작성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이제 많은 내용들,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값들을 따로 또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알고리즘에 필요한 내용을 특정 기준이나 아니면 목록 등을 구분한 표의 형태를 바로 이제 명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정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값들이 있겠죠. 그런 값들을 우리가 이런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 또는 순서도 형태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에는 다 작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에 해당하는 코드는 무엇이고 그 학기의 수업은 어떻게 되는지 1학기 수업은 어떻게 되고 뭐 이제 하계에는 어떻게 되고 동계에는 어떻게 되는 그런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명세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년에 그런 기획이나 이런 단계에서 다 작성이 되는 거고요. 실제 프로그래머는 이런 이제 명세서, 알고리즘을 보고선 코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알고리즘,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머도 이제 뭐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기획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실제 이제 코드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있고요. 그런 게 뭐 다 통틀어서 이제 프로그래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서술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 명령을 그림 형태로 표현한 게 순서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둥근 사각형, 뭐 마름모꼴, 뭐 직사각형, 마름모, 직사각형, 뭐 평행사변형, 요런 이제 기호들. 그래서 요런 기호들이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종료, 입력, 판단과 분기, 처리 또는 프로세스, 과정, 절차가 되겠죠. 자,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는지, 어떤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그런 데이터를 입력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런 처리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조건 판단을 통해서 그 조건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따라서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순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딩할 때 역시 동일하게 이 순서도를 보고 월, 일을 입력받아야 되니까 그런 입력받는 처리를 코드로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선 월과 월을 추출할 수 있는 이 문법에 이제 뭔가 이제 날짜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령어가 있겠죠. 그럼 그런 명령어를 사용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 그래서 어떤 추출된 그 값을 가지고 어떤 이제 조건에 맞냐 틀리냐를 하기 위해서 또 시언어에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조건 처리를 위한 그런 명령어가 또 있겠죠. 자, 그럼 그런 명령어를 써서 또 요 내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도라든지 명세서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사전에 이런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형태로 뭐 시각적으로 또는 문장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 표현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소스 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로 이렇게 옮겨주면은 컴퓨터가 우리가 옮겨놓은 이 명령 을 차례대로 일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명세서 작성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한 과목으로 따로 나와 있죠.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목들을 잘 배우시고 그런 것들을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같이 적용해서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쉽게 처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프로그래밍이 이어지는데 우리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또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이미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C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 소스 코드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나 문제 요구 사항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규칙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간단하게 이제 코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실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시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우리가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기 위한 그런 규칙들이 변수부터 해서 연산자, 그 다음에 뭐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부터 이런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들을 하나씩 공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59분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제가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시만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제가 체크를 좀 할게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수요일 날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